덕업일치라고 하죠?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회사 다니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쵸? 지금 평범한 직장인이죠. 네. 부동산 쪽 지금 좀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책 동향이라던가 이제 입법 동향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좀 분석도 해보고 있고. 오, 정책 동향, 입법 동향. 오, 멋있는 말 나온다. 요즘 이제 강대강 대치입니다. 하락이 작년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을 아주 잡고 있었다면 네, 올 상반기부터는 이제 다시 뭐 가즈아 뭐 대세 상승장까지는 아니지만 네, 가즈아를 외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상승을 외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매우 강해진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 현재 시장이 상승세에 있다는 거는 좀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그 작년에 이제 출연하고 나서도 네. 꾸준히 계속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도곡 개포라던가 아니면 뭐 이수 그리고 뭐 핫플레이스 뭐 옥수도 있겠죠. 왕십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1월에서 이제 4월 사이에는 거래는 됐어요. 거래도 되고 뭐 금매가 소진이 다 됐다. 이제부터 올라간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현장에 가보면 매수를 이제 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뭐 1억까지도 그 흥정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도 보면 뭐 거래가 엄청 잘 이루어지진 않는데 거래가 조금씩은 이루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저번 주죠. 한 3주 전쯤에 네. 그 집 앞에 있는 이제 부동산을 갔어요. 관악구에 지금 있는데 갔는데 6월에 굉장히 이제 손님이 많았다. 매물이 빨리 소진이 됐다. 네. 그리고 지금 매도인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7월쯤 됐을 때는 조금 소강 상태가 될 수도 있겠는데 현재 그 상승세를 가지고서 하락할 거야 라고 뭔가 얘기하기에는 되게 논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무슨 하락을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인지는 돼요.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이제 하락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지금 같이 잔존해 있는 상태이고 이게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타날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9월, 10월에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뭘지 좀 궁금하네요. 상승 요인부터 한번 볼게요. 상승 요인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세 수요의 증가와 이 전세 수요가 왜 증가했냐를 봤을 때에는 네. 금리, 시중금리에 대한 인하가 있을 것이고 네. 그걸 실질적으로 공급이 부족했어요. 작년 특히 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하락 요인이라고 써놨는데 네. 하락에 대한 가능성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하락 가능성에 대한 상태에 대한 부분은 경기가 지금 좀 악화되고 있다. 그 소득의 증가에 대한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출연을 했을 때 네. 올해의 키워드가 저는 대출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 환경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다. 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출 규제는 스트레스 DSR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출은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대한 실행이 네. 우선 좀 키워드로 있습니다. 네. 전세가율은 낮고 여전히 매물량이 많다. 보면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우선은 결론을 얘기해놓고 시작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적인 요소로 보더라도 네. 서울은 올해 3월부터 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6월달 기준으로 해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그 3개의 지역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실제로 뭐 강남 이제 3구 그리고 서대문구 이런 것들도 증가율은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광진구, 마포구, 이 송파구가 상승이 3월에 동반적으로 같이 증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랑구라던가 금천구, 강북구 이런 것들은 지금 6월 달에도 보면 계속 감소율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구로구도 아마 여기 포함될 겁니다. 비쌀 것 같은데.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뺐어요. 근데 이제 가장 하락률이 높은 애들 위주로 해서 뭐 노원구도 사실 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이유는 우선은 지금 24년 상반기 서울시장을 봤을 때에는 지역 선호 편차가 지금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서울 내에 뭐 선호하는 입지와 비선호 입지에 대해서 지역 수요가 지금 좀 양극화 상태에 있고, 그리고 갈아타기 이제 실수요자의 이동 현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매매에 대한 매물량은 아직까지는 그 집계 이래로는 가장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승률과 하락률이 계속 나타나면서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서울 내에서 봤을 때. 네. 이 이유 자체가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매물량에 대한 감소가 더디다 보니까 현재는 매도를 하는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해봤어요. 그래서 중랑구 한번 봤거든요. 네. 중랑구 보니까 지금 보면 뭐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아까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평균적인 평당 가격으로 보면 감소율로 나오는데, 네. 이런 수요가 좋은 아파트들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이 면목 한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승에 대한 부분이 되게 더뎌요. 아니면 좀 가격이 좀 낮던가 뭔가 이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수요가 좋은 단지와 이 아닌 단지, 그리고 심지어 평형 선호에 따라서 상승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보면 상승 패턴의 초기 현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가장 수요가 당연히 좋은 것부터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그게 그 매물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이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한 단지, 거래가 잘 안 되는 단지, 얘네는 가격이 처음에는 흥정하는 과정에서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보통은 저 아파트가 저 가격이면 내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한단 말이에요,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서 이 아파트가 이 정도 거래됐대 가 단지 내의 어떠한 커뮤니티거든요. 아니면 중개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 소장님들이. 그래서 그 수요가 덜한 단지도 조금씩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상태예요. 봤을 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하신다는 분들의 입장도 저 이해가 돼요. 지금 상승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지금 시장에 가서 보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작년에 마찬가지로 이 KB 그 매수 우위 지수를 그때 들고 왔었어요. 네. 혹시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네. 여기 낮아지다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네. 말씀 주셨거든요, 그때. 네, 낮아지다가 지금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급격하게 매도자가 줄어들고 매수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이 파란색이 매도자거든요. 네. 지금 매수자. 좀 기울기가 지금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네, 치솟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매수의 지수가 이게 회색인데, 네. 회색 막대기가 지금 기울기가 가팔라요. 네.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반기에는 좀 약상승 국면에 있었거나 좀 보합세의 어떤 수준에 있었다고 하면, 네. 이게 그 3, 4월 사이에서 이제 5월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상승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서울 시장의 현황이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데이터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상승에서 상승 국면으로 가는 게 맞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상승 추세의 원인,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나오셔서 사실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보자고 하면, 네. 이 전월세 매물량이 감소를 했어요. 여기에서 작년 10월에 나왔을 때는 다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반기에 상저일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전월세의 매물량이 줄면서 실제로 그 12월 중순에서 1월 이제 중순 사이를 보면 전세를 보러 뭐 10팀이 온다던가, 가재 유탕 쪽에서 이제 보자고 하면, 그리고 정말 전세의 매물량이 동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의 추이가 계속 상승을 해요. 상승하면서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실제 실소유자나 아니면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가면 내 갭 차이가 좀 줄어드니까 내가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걸 봤어요,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러면 전월세는 왜 가격이 상승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전세 자금 대출이에요, 참고로. 이거 잘못 적어놨는데, 네.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담보대출을 금리가 좀 빠르게 인하를 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중에서 금리가 인하되니까, 좀 내가 그 실수요자, 전세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 매수하는 사람들도 좀 그 부담이 덜해졌다는 거죠. 더불어서 공급 이거는 이제 국토부 자료로 가져왔어요. 네. 제가 수집하는 자료는 참 공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인허가 물량에 대한 추이도 지금 좀 가파르게 죽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그때 한번 이슈가 있었죠. 국토부 통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추이로 보자고 하면 감소하는 추이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 물량에 대한 추이도 서울 뭐 약간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도권 전체로 보자고 하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물량이 감소하는 게 주된 이슈가 또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 그 상승 추세의 원인을 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입주하는 물량, 새로 신규 분양하는 물량만 물량이 아니고 일반 기축, 사람들이 내놓는 물량도 물량이기 때문에 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앞서 이렇게 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네, 이게 시중에 지금 아실에서 보통은 다들 이제 아실에 있는 매물량을 보게 되는데 이 시장에 있는 매물량을 상태로 봤을 때 매매 물량은 집계 1위로 보면 정말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근데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 근데 지금 전세하고 월세에 대한 매물량은 어때요?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매매하고 전월세를 물량 같이 내놨다라고 했을 땐 같이 쌓여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전월세에 대한 매물량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월세에 대한 매물량 자체는 시장에 있는 것도 어쨌든 시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 보면. 이게 지금 서울만 가지고 왔는데 경기도나 인천도 사실 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는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합계로 보여드린 것보다는 이제 현재는 서울 물량으로만 좀 보여드린 게 더 객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가져온 거고요. 네. 말이 틀렸다 이게 아니고 기축에 있는 물량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월세 물량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는 적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투자에 대한 심리는 좀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매 물량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봅시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시중에 있는 물량이 많다면. 네. 근데 전월세의 물량은 적어요. 근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매물량이 많으니 나는 선택할 수 있는데 전세에 대한 내가 전세로 들어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전세에 대한 물량을 적으니까 전세 가격 내가 좀 더 올려놓으면 내 그 자금을 이 정도는 좀 세이브 하겠다라는 그 상황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좋은 환경이다. 이 부분에서 보자면. 이 파트에서는. 네, 이 파트에서는 저는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그냥 또 결론만 놓고 보면 투자자한테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수도권은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차차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뒤에서. 네. 예, 예. 이제 하락 가능성 나옵니다.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의 상황과 데이터를 좀 봤다면 네, 예. 이제 하락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네. 부도 막 써 있습니다. 법정관리 신청 뭐 지금 글씨가 작긴 한데 익숙한 건설사 막 보입니다. 네. 삼부토 건설 네, 이런 것도 보이고요. 네. 네, 맞네요.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요. 지금 추세로 보면 건설사 부도라던가 이 법정 관리 그러니까 기업 회생을 하는 이런 절차를 신청하는 그 건설사들이 지금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담고 있지 않은 게 만약 그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제주에 있는 건설사들도 또 법정 관리 신청할 거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현재 이게 신용 이제 평가죠. 신용 등급 평가에 대한 부분이 강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강등되는 건설사들 리스트도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시공 능력 평가를 많이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서 그 100위권 안에 있으면 그래도 이름 있는 건설사들이거든요. 아니면 한 번은 들어봤어요. 아니면 지방에 투자하면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뭐 예를 들면 뭐 남양건설, 휴튼 뭐 이런 이제 그런 건설사들이 현재 이제 되게 좀 불안정한 상태에 많이 놓여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부동산 경기 그 호황 시기에 공격적으로 그 사업장을 늘려나가던 이런 사업장들이 경기가 이제 악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매수의 심리가 위축되니까 이 사업장들을 분양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매수를 했었던, 그러니까 내가 땅을 샀었던 그 가격과,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는 그 상승을 요인으로 많이 얘기하는 건설 자재들의 그 상승,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건설 자재값이 상승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내가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분양을 하고 건설을 이제 그 열심히 뚝딱뚝딱 시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마냥 이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실화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7월부터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부실 채권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부동산 업종에 종사를 하는 입장에서 네. 되게 민감하게 지금 봐야 되는 것 중 하나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설 경기가 악화되는 게 경기 침체로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공교롭게도 기존에서 보면요, 이게 보시면 지금 현재 자료가 아니에요. 12년도입니다. 네, 12년도의 자료예요. 이때 12년도에 보시면 이때 이 시기에 서울 그 수도권 자체를 보시면 여기 지금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아, 빨갛게.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매매 가격 하락을 해요. 네네. 이 얘기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2010년에서 뭐 13년 사이로 보자고 하면. 근데 왜 하락을 했냐라고 봤을 때,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이 악화되면서 NPL이 그때 되게 증가를 많이 했고 건설사들이 되게 힘들었었던 시기거든요. 그 상황이.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 보자면 그 금융 위기가 한번 터지는 시점, 이때 V자 반등을 하잖아요. 네. 보시면 그러고 나서 1, 2년 후에 이게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나왔던 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 네. 뭐 주식 용어긴 하지만. 네. 네. 그리고 IMF까지 이게 지금 시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IMF도 보면 그 V자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99년도에서 이 2000년도 이 사이를 보면 똑같이 가격이 또 하락을 해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내서 보면요. 당장에 이게 V자 반등을 하는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은 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거야 라는 어떤 그 투자의 심리가 계속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데 버틸 힘이 있다는 거죠. 뭐 1, 2년 가지고 뭐 어차피 상승할 건데 이러한 심리가 담겨 있으니 계속 가는 텐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21년도처럼 이게 이어지는 이 상황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에는 내가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부터 못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내가 버티는 사람, 나는 버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버티다가 조금씩 서서히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장이 호황을 엄청 겪은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향후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걸 봤을 때에는 거시적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건설 경기의 악화가 계속 그 우려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이 과거와 현재가 무조건 똑같이 될 거야 이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근데 과거를 보는 이유는 과거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을 봤을 때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분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아닐 건지 이런 거 할 때 참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록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 저는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2009년, 2014년 요 사례가 네. 한 두세 번 더 있었다면 네. 데이터가 그죠? 네. 우리 부동산 역사가 좀 더 길어서 네.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더 있었다면 좀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한 번만 앞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음. 없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번에 출연하고 나서 네. 그 얘기가 나온 게 그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보통 과거에 빗대서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라고 그 제 블로그에 댓글을 누가 달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래서 똑같이 방금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꼭 과거의 사례만 비춰서 보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상승세에 대한 요인으로 짚고 있는 것들이 네. 사실 봤을 때 작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반대적으로 봤을 때 하락을 할 요인들도 작용을 안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가 보면 항상 좀 도움이, 저는 여기 출연해서 나왔을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판단하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이 내 자산 중에서 비중이 정말 크잖아요. 선택을 할 때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제가 이 내용들을 종합하는 이 부분들도 보고 일리가 있다고 하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